오늘 메뉴 선수들 모두 진심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오늘의 경기는 정말 고생스러웠고 그 노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선수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어요. 고생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메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아모린 파티가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이 파티입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이고 바로 아모린 파티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오늘의 경기만큼은 메뉴가 지더라도 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모린 감독이 항상 강조하는 것, 미친 개처럼 뛰어라는 말이 오늘 경기에서 현실이 되었어요. 무기력한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말고 끝까지 뛰고 또 뛰자. 오늘,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지난 리버풀전부터 조금씩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10명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축구입니다. 브루노도 리버풀전 후 이렇게 말했죠. 안필드에서 이렇게 뛰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오늘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느낌이라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 결승전 아니죠? 왜 이렇게 결승 같아 보이죠? 메뉴는 컵대회 하나는 정말 잘한다고요.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결승전이 아니고 사실은 64강이에요. 앞으로 재밌는 경기가 많다는 것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바이엔드의 평점 9.0은 좀 의외죠? 어디서 그 1점은 깎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롱킥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방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형킥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느낌이죠? 바로 그 골키퍼. 선방은 완벽한데 킥은 이상한 그 골키퍼. 아, 맞다. 바이엔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바이엔드. 그런데 바이엔드의 퍼스트 네임이 뭐였지? 아, 알타이였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맞다. 알타이 바이엔드. 사랑해. 진짜. 그리고 이건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이엔드는 숭배해야 할 골키퍼입니다. 정말 당신 같은 골키퍼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메뉴가 아스날을 상대로 FA컵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1대1로 연장전에 돌입했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메뉴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바이엔드를 포함한 더리우트, 맥과이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300, 그리고 달로, 마이누, 우가르테, 마즈라이가 미드필드를 맡았습니다. 공격은 가르나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최전방에 라스무스 오일론이 나섰습니다. 이 라인업에서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바이엔드가 골키퍼로 선발 출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가르나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배치가 좀 특이하죠. 보통 다른 경기에서 브루노는 오른쪽, 가르나초는 왼쪽에 위치하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반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왼쪽 측면으로 더 깊숙이 내려가고 가르나초는 브루노가 있던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평소처럼 오른발 슈팅 각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루노와 가르나초 모두 왼쪽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아모린 감독의 기발한 전략이 그대로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면 아모림 감독의 노림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반전에는 메뉴가 공격적인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아스날의 공격에서 웨데고르가 하위로 내려가면서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메뉴는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포기하고 롱패스 빌드업을 시도했으나
바이엔드의 킥이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날 바이엔드가 시도한 롱패스는 종종 터치라인을 넘기거나 동료 선수들과 거리가 멀어져 상대에게 볼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더 많은 시간을 볼을 소유하며 메뉴 진영으로 올라와 지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리버풀전과 마찬가지로 메뉴는 5-4-1 형태로 수비를 구축하며 측면 자원들인 마르틴 애닐리나와 다른 선수들과 협력하여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후반전에 발생했습니다. 달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비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윙백과 미드필더가 협력 수비를 해야 할 상황에서 달로의 퇴장으로 한 명의 윙백이 빠져버렸고, 이에 아모림 감독은 가르나초를 윙백으로 배치하며 전방 이선의 역할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메뉴는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아스날은 공격적인 주도권을 계속 가져갔고 메뉴는 5-3-1 형태로 수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마르틴 애닐리가 볼을 잡았을 때 가르나초가 1대1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나초의 플레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골도 가르나초의 활약으로 나왔죠. 맥과이어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왼쪽으로 전개했을 때 가르나초는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볼을 빼내고 전진하며 호일론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개는 메뉴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가르나초는 중앙의 호일론을 바라보지 않고 센스 있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선택하며 완벽한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브루노는 이를 가마차기 슈팅으로 멋지게 득점하며 팀을 앞서갔습니다. 이후 달로의 퇴장이 아쉽게도 경기 흐름을 잠시 방해했지만 메뉴는 이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아스날의 프리킥 상황에서도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림 감독의 철학이 이 경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항상 말하는 선수들은 미친 개처럼 뛰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날 메뉴의 모든 선수들에게 깊이 각인된 것 같았습니다. 체력이 고갈될 때까지 심지어 쓰러질 듯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맥과이어는 특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공중볼과 지상볼 경합에서 모두 상대 공격을 막아내며 달로의 퇴장으로 불안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맥과이어의 수비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PK를 내준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바이엔드르 골키퍼가 대단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맥과이어의 실수를 완벽하게 보완한 바이엔드르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가르나초도 달로가 퇴장당한 후 오른쪽 윙백으로 자리를 옮겨 필사적으로 수비를 해냈습니다. 교체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아마드 디알로와 콜리어, 지르크지는 모두 예상치 못한 투입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특히 콜리어는 갑작스러운 투입에도 불안함을 보이지 않고 아모림 감독이 요구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미드필드에서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체력이 다한 우가르테는 자리를 내주었고 브루노는 내려와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마즈라위와 말라시아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전에 비판을 받았던 말라시아는 수비 상황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스날과의 수적인 열세 상황에서도 메뉴는 끈질기게 싸워 나갔습니다. 특히 측면에서의 크로스 상황들이 많았고 이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싸운 결과 메뉴는 아스날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방어를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중 맥과이어가 빠진 이후에도 메뉴의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맥과이어가 그라운드를 떠나자 외곽에 있던 선수들이 중심으로 밀려들어와 필사적으로 수비에 임하며 팀을 지켰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상대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자주 올리는 상황을 예측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최전방 원톱으로 올리고 지르크지를 수비라인에 내려놓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감독의 뛰어난 전술적 기지가 돋보인 순간이었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최전방에 위치하며
지르크지는 크로스가 올라올 때마다 상관없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펼쳤습니다. 키가 큰 선수들, 예를 들어 요로, 더리우트, 지르크지 모두가 박스 안에서 아스날의 크로스를 차단하며 메뉴의 수비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런 포지션 파괴적인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원톱으로 배치하고 지르크지를 아래로 내린 아모림 감독의 전략은 매우 대담하고 끝까지 필사적으로 싸운 선택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메뉴 선수들은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고 감독도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어나오는 볼들이 있었고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가 바로 바이온드르였습니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실점으로 불안감을 드러냈던 바이온드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 모든 불안감을 완벽히 씻어냈습니다. 롱킥에서의 부정확한 점은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불안 요소를 덮을 정도로 완벽한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데고르의 PK를 막아낸 이후 바이온드르의 자신감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경기 후반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카이 하베르츠의 승부차기 슈팅 순간, 카이가 템포를 바꾸려는 순간에도 바이온드르는 끝까지 그의 움직임을 읽으며 침착하게 대응, 완벽한 선방을 성공시켰습니다. 바이온드르의 멋진 수비는 메뉴의 승리를 이끈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바이온드르가 골키퍼로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의 선방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팀 전체의 수비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스의 헤더를 막아낸 장면은 눈을 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메뉴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온 크로스를 라이스가 헤더로 이어갔지만 바이온드르가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며 골대를 지켜냈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었으면 득점으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죠. 이 장면은 바이온드르가 단순히 슈팅을 막는 골키퍼를 넘어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구하는 수문장 역할을 확실히 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에서 바이온드르는 정말 한층 더 성장한 느낌을 주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증명해냈습니다. 경기를 통해 아모림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늘 전술이나 시스템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투지, 정신력, 체력과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강조하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메뉴 선수들은 그가 바라는 축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아모림 감독의 슬로건처럼 미친 개처럼 뛰는 메뉴의 정신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체력, 그리고 바이온드르의 뛰어난 선방 덕분에 메뉴는 오늘 정말 특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